여러분 이 교시에서는 저희가 지난주까지 컴퓨터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. 이번 주부터는 이제 운영체제 중에서 커말에서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대한 그 내용을 시험 문제로 내는데요.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이제 계속 이제 변천을 해 왔죠. 그래서 이제 시대별로 커말은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 버전을 이제 바꿔가면서 문제를 내고 있고요. 내년까지 이제 정해져 있어요. 2021년까지 어떻게 할 건지. 그래서 올해 이제 시험 보는 학생하고 이제 내년에 시험 보는 학생이 좀 이제 버전은 좀 다른데 이제 공통적인 기능을 이제 출제가 되긴 하지만 우선은 이제 요쪽 2018년도에 이제 적용됐었던 게 이제 올해 12월까지 적용이 되는데 요때는 지금 보면 윈도우 7하고 윈도우 10 중에서 윈도우 10도 이제 버전이 프로가 있고 홈이 있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바일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에듀케이션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많잖아요. 그 둘 중에 이제 공통적인 걸 이제 내는 겁니다.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뭐 요거 오피스도 이제 버전 관리를 하고 있고 버전을 이제 바꿔가면서 내고 있고 요 내용은 저희들이 그때 1교시 때 살펴봤었던 요 대한상공회의소 있죠? 요 상공회의소에 가면 2018년에 적용됐었던 요거 있죠, 요거. 요게 이제 올해까지 이제 적용이 되는 이제 내용이고, 내년에 이제 올해 안 보고 만약에 내년에 보겠다 그러면 요 밑에 가보면 있죠. 2021년도 요 출제 기준을 열어보면 요 내용이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근데 제가 이제 뭐 올해 안 보고 내년에 보겠다. 그렇게 2021년에 보겠다 그러면 요 기준을 따라서 시험을 쳐야 돼요. 그래서 요게 이제 7월 달에 정해졌고요. 요 내용을 보면 요 운영체제 다른 것도 뭐 한번 쭉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내년에 만약에 본다 그러면 뭐 컴말 필기 책도 많이 바뀌겠죠. 좀 요 내용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윈도우 7하고 윈도우 10 버전의 공통 기능 중에서 이제는 이제 윈도우 10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. 윈도우 7이었다가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엑셀과 관련돼서는 2016 버전으로 바뀌니까 이것도 이제 많이 바뀌는 거죠.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11 버전에서 이것도 뭐 바뀌긴 하지만 기존하고 공통 기능만 이제 출제가 되는 거고요.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2급하고 1급은 뭐 내용이 변한 게 없죠. 그다음에 실기도 아마 요 기준으로 바뀔 거예요. 오피스도 이제 2016 엑셀 뭐 데이터베이스의 액세스도 2016 버전의 그런 내용으로 바뀌는 거고, 이 버전이 바뀌게 되면 메뉴의 위치라든가 기능이 좀 바뀌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되고 뭐 이걸 해볼 필요는 없지만 가장 좋은 거는 내년에 시험 치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내년에 출간되는 아마도 올해 11월이나 12월쯤에 내년 책이 이제 나올 거예요. 커말이. 그걸 사시는 게 낫고 뭐 이제 올해도 지금 뭐 벌써 10월 달이니까 아마 이제 이미 산 학생은 올해 안에 시험을 반드시 합격하는 게 좀 이제 바람직하겠죠. 실기는 이제 뭐 내년 거를 이제 당연히 사야 되겠고, 뭐 올해 안에 또 실기를 보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올해 걸 또 사서 공부하셔야 되고, 그래서 요게 이제 2018년에 2년가를 만들었고, 2021년도 요게 이제 2021년부터 적용을 해가지고 아마도 2023년까지 요번에는 뭐 2년 단위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네요. 그러니까 내년 거 사면 아마 2023년 2년 동안에 다른 책을 이제 새로 구입 안 하셔도
되는 뭐 그런 게 있고, 올해가 이제 그 어쨌든 좀 마지막이죠. 그러니까 이제 20년. 그래서 책을 이미 산 학생은 어쨌든 올해 안에 좀 따셔야 이 책을 또 새로 구입해야 되는 부담감을 좀 덜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와서 요 파일이 있으니까요. 요 출제 기준 내년에 볼 학생 이걸 반드시 열어서 이게 분량이 좀 많아요. 그래서 뭐 출제 기준도 있고 요거는 뭐 크게 바뀌진 않을 거고 아까 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요 내용만 좀 바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내용만 좀 체크하시고 어쨌든 요거를 좀 출력을 해서 그 기존과는 좀 다른 것들이 여기 이제 좀 정리를 이제 잘 해놨으니까 뭐 2급하고 1급하고 그래서 좀 보시고 여기 아마 좀 그 예시 문제 같은 거를 좀 안내해놨네요. 그렇죠? 어쨌든 요 함수는 요 범위 안에서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요거를 출력해서 가지고 요 내용만 좀 공부하시면 돼요. 함수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여기 엄청나게 많죠. 액세스하고 엑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분량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좀 출력해서 들고 다니시면서 내년에 볼 학생들 학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요게 이제 어쨌든 올해까지의 내용을 제가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내년에는 또 다 바뀐 거 가지고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윈도우는 어쨌든 윈도우 10하고 홈 버전하고 7하고 공통 기능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4가지 정도를 설명을 할 거예요. 뭐 윈도우즈 여러분들 많이 써봤겠지만 주로 이제 여러분들 쓰는 기능 위주로 많이 쓰겠지만 시험 범위도 이제 그런 위주로 좀 많이 출제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좀 외워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위주로 좀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죠? 자, 뭐 윈도우즈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도 버전이 여러분들 컴퓨터에 뭐가 좀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? 여기 보면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자기가 이제 윈도우가 버전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선택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시작해서 쭉 가보면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이제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설정 있죠? 설정에서 시스템에서 여기 밑에 가보면 정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정보를 누르면 여기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10 프로죠. 프로. 그래서 요즘 뭐 대부분 다 윈도우 10인데요. 홈 버전이 있고 모바일 버전이 있고요. 엔터프라이즈,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, 뭐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게 있고 보통은 이제 뭐 가정용은 홈 아니면 프로가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. 뭐 학교에는 에듀케이션 뭐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. 그래서 공통적인 기능은 뭐 크게 변함이 없고요. 그래서 64비트 컴퓨터라는 것도 알 수 있죠. 아까 다시 한번 좀 보면 이게 32비트냐 64비트냐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창에서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분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우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를 저희들이 워드라고 하는데 이게 64비트죠. 64비트. 64비트의 워드를 처리하는 컴퓨터다. 그래서 조금 이제 옛날 컴퓨터는 아마 여러분들 32비트로 되어 있을 텐데 요즘 나오는 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윈도우즈에 이제 요 다양한 기능들하고 요거는 뭐 앱이지만 주로 살펴보는 게 요 윈도우즈 관리 도구에 해당되는 내용하고 윈도우즈 보안, 그 다음에 윈도우즈 아까 보조 프로그램, 요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이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윈도우 시스템, 뭐 이런 것들이 접근성, 여기와 관련된 거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보통 쓰는 경우들 외에는 많이 쓰지 않죠. 특별한 경우 외에는.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바탕화면에서 이제 관련돼 있는 이 오른쪽 마우스 키
그 다음에 요 어떠한 그 뭐 앱이나 뭘 선택했을 때, 파일을 선택했을 때, 요 오른쪽에 관련된 메뉴들. 여기 보면 이게 단축키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단축키죠. 그래서 그런 내용들하고 관련된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좀 외울 건 좀 정리해서 외우셔야 되고, 가장 좋은 거는 그 써보는 거죠. 사용해 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는 겁니다. 그래서 좀 중요한 거는 제가 밑줄을 좀 쳐놨으니까 그거를 좀 살펴서 정리해서 좀 외워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그 윈도우의 특징, 윈도우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? 그래서 윈도우 10이 되면서 이런 특징들이 좀 많이 생겨났어요. 이건 물론 이제 윈도우 그 7에도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GUI나 요 이제 뭐 멀티태스킹 중에서 그 선제명이라고 하는 게 순위를 줘서 급한 거 먼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. 뭐 여러분 쓰지는 않으니까 뭐 이런 말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면 되겠어요. 플래그 앤 플레이는 하드웨어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예전에는 그 환경 설정을 다 해줘야 돼요. 그걸 쓸 수 있게끔. 근데 요즘은 자동이다 이런 얘기. 자동. 꽂으면 플레이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. 설치하면 알아서.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. OL이라는 거 여러분들 자바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파일을 그 개체로 인식하고 있잖아요. 뭐 글자, 문자, 뭐 이미지 이런 건 기본적이지만 다른 응용 개체들을 인베딩 한다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링킹 인베딩 기능이 강화됐다. 파일 이름도 길게 뭐 됐다.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 와일드 카드라 그러는데 이따가 파일 검색할 때 쓰는 와일드 캐릭터. 여러분들 그렇지만 255자까지 이제 2의 8승이죠. 그래서 이제 8비트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이렇게 긴 파일 이름 여러분들 써본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그렇고 요거에 이제 네트워크 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거예요. 뉴 테크놀로지 파일 시스템. 이 사람들이 2의 8승계로 늘리면서 요게 이제 가능하게 되졌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물론 이제 어떠한 사람들은 긴 파일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. 그죠? 그게 NTFS라는 게 New Technology File System. 새로운 기술을 자기네들이 윈도우에 적용을 했다. 라는 겁니다. 그전에는 이것보다 그 작은 파일 이름만 가능했죠. 물론 이제 그 플라피 디스크는 안 쓰지만 요즘 CD나 이런 데는 또 요거랑 윈도우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여전히 제한이 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파일 시스템은 하드웨어적인 얘기인데요. 뭐 FAT 구조라고 해가지고 뭐 16비트냐, 32비트냐, 뭐 64비트냐, 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10에서 요거가 이제 기본적으로 되고요. 어쨌든 이제 올해는 10하고 7하고 공통 기능을 시험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외우셔야 되고, 특히 뭐 이제 뭐 64비트를 처리한다는 거,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이제 이따가 보면 요 이제 윈도우 탐색기를 많이 설명을 할 텐데요. 그 C 밑에 가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사용자의 공룡에 가보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는 것들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,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경로를 따로 지정하면 거기다가 이제 새로 저장이 되는 걸 알고 계시죠?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, 점프 목록은 여기 밑에 작업 표시들에 가보면 작업 표시 설정에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. 그죠? 탭키로 설정하는 거고, 여기 작업 표시줄 가면 이제 그 윈도우 7하고는 좀 달리 될 거, 다른 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그쵸? 그래서 어쨌든 요 10의 아이콘 선택하는 거,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설정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, 뭐 요거는 이제 쉽게 설정할 수 있는 거, 고정하는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. 자녀 보호도 있고요. 요 가젯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돼요. 위젯하고 비슷한 용어긴 한데 웹에서 이제 자주 쓰는 메뉴들을 가져온 걸 위젯이라고 하는데, 요 그 윈도우에도 제공해주고 있는 기본적인 요 대부분 요 보조 프로그램이죠. 보조 프로그램.
그래서 그 윈도우의 보조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들이 뭐 계산기라든지 뭐 메모장, 문자표 뭐 이런 것들 있죠. 뭐 이런 것들이 그 뭐 날씨도 아마 이제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날씨 있죠, 날씨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위젯이라고 그러고, 요거를 이제 그 뭐 시작 화면이나 이런 데다가 가져다 놓고 쓰는 거를 저희들이 윈도우에서는 가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렇죠? 조그마한 도구 뭐 이런 뜻으로 영어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도 많이 좀 새로운 그 메뉴들이 있으니까요.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고, 요 단축키가 시험 문제 간혹 나오니까 요 자주 쓰는 것들이 요 밑줄을 제가 이렇게 쳐놨죠.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좀 써보기를 바라겠어요. 그래서 F5는 뭐 새로 고친 단추고 뭐 알고 있죠. 그 다음에 뭐 Alt Enter는 뭐 선택한 항목의 대화 상자라고 얘기하는 건데, 이게 뭐냐 하면 뭐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Alt Enter 누르면 뭐 이렇게 더블 클릭했을 때에 그 말고 오른쪽 마우스로 속성,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요 단축키에 관련된 것들은 이 오른쪽 마우스에 다 있어요. 이 속성과 관련된 것들죠. 그래서 이제 메뉴를 이제 그 애우고 쓰고 있지는 않지만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Alt 스페이스 바는 뭐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. 그렇죠? 뭐 전체 선택을 알고 있죠. 컨트롤 A. 컨트롤 ESC는 좀 써요. 이게 이제 왼쪽에 두 개 있는 거 있잖아요. 그렇게 하게 되면 요 시작 그 메뉴가 나오는 거죠. 그렇죠? 아니면 요 윈도우를 누르면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. 윈도우 창 있죠? Alt 키 옆에 있는 거. 여러분들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, 이 휴지통은 그 Shift 엔터, Shift 딜리트 하면 다 지워져요. 그러니까 저희들이 휴지통에서 딜리트 하게 되면 그 남아 있는 건데, 그러니까 여기서 딜리트 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딜리트 하게 되면 휴지통에 넘어가잖아요. 이 휴지통의 것도 삭제하겠다. 그러면 Shift 딜리트를 누르면 이제 휴지통에 가지도 않고 삭제가 돼 버려요. 요거 있죠. 물론 이제 그 복원하면 복원이 되지만 휴지통에는 어쨌든 없다. 바로가기 메뉴 Shift F10. 그렇죠? 그래서 뭐 그 Shift 키와 F10을 누르면 이렇게 메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다음 요거는 그 윈도우 키 있죠? 여러분들 Alt 키 왼쪽에 있는 거, 컨트롤 키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? 요거와 관련된 메뉴들이에요. 요거랑 요거랑 같이 누르면 뭐 그 가령 그 Alt 윈도우 키 2 하고 누르면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가 나오는 거죠. 윈도우 탐색기. 그다음에 뭐 M을 눌러볼까요? M 누르면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. 그 다음에 R을 누르면 이제 마찬가지로 실행창이 나오는 거죠. 이런 실행창. 그렇죠? 그래서 CMD라는 거 이제 그 도스를 수행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그 애우셔야 돼요. 이거는 그렇죠? 해보는 게 가장 좋긴 한데 해보면서 애우고 나머지 것도 쭉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윈도우 탐색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. 바로가기 아이콘은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프로그램에서 바로가기 아이콘 같은 거를 여기서 뭐 그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렇죠? 뭐 시작 화면을 고정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거고, 뭐 이런 내용들을 오른쪽 마우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바탕화면에 이제 그래가지고 새 폴더를 만드는 거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, 새로 만들기가 이제 그 요 있는 것들을 바탕화면에 가져오는 거죠. 그렇죠? 실행 파일들이. 그 다음에 컨트롤 ESC가 아까 윈도우랑 뜨는 거 뭐 이렇게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.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쓸 컨트롤 ESC나 아니면 요 윈도우 창 메뉴. 그래서 시작 메뉴에 있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 알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. 그렇죠?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시작 메뉴인데요.
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거 외에도 주로 윈도우와 관련된 것들, 그렇죠? 나머지는 다 뭐 그 실행 파일들 이제 그렇죠? 애플리케이션 수행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점프 목록은 그 윈도우 탐색기 말고 작업 표시줄에서 설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탭키로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거고. 자, 여기서부터 이제 윈도우 탐색기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. 요거에 대한 얘기고. 그래서 뭐 이제 뭐 여기 보면 메뉴가 파일이 있고 홈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가 있고 보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나옵니다. 뭐 보기는 이제 뭐 이렇게 볼래, 이렇게 볼래, 뭐 이렇게 볼래, 뭐 그렇죠? 뭐 이렇게 탐색창, 미리 보기 창, 뭐 분류하는 방법, 정렬할 거, 가나다 순이냐, 뭐 이렇게 하는 거,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나오고요. 폴더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뭐 오른쪽 마우스를 많이 설정을 할 텐데 새 폴더, 뭐 드라이브 도구 또 뭐 이건 뭐 데이터 그 정리하고 이러는 거고요. 뭐 홈에서 가서 뭐 새 폴더를 만들 수도 있고. 그러니까 보통은 자주 쓰는 것들이나 뭐 중요한 것들은 다 오른쪽 마우스로 한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? 그 외의 메뉴들은 요 위에 있고.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 간혹 이제 나옵니다. 꼭 한번 읽어보시고 외우셔야 돼요. 라이브러리는 아까 설명을 했고요. 그 라이브러리라는 게 이제 C 밑에 사용자 요 공용 폴더에 있는 것들. 그래서 보통은 요게 이제 어떤 기능을 하냐 하면 여러분들 윈도우 인터넷 브라우저나 크롬에서 다운로드하는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. 그게 기본적으로 폴더를 새로 지정을 안 하게 되면 그쪽 여기 사용자 공용 폴더에 다 있어요. 새로 지정하면 이제 그 폴더에다가 이제 저장이 되고 그런 걸 저희들이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게 도서관 뭐 이런 뜻이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폴더 옵션은 뭐 이렇게 우리가 만든 폴더에 대해서 여기 보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면 여기 관련된 기능들 뭐 공유 액세스 권한도 할 수가 있고요. 그러니까 이 파일에 대해서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요.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. 그다음에 파일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요거 선택하고 전체 선택은 컨트롤 A 하면 된다 그랬죠.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걸 하고 싶다 밑에 거 컨트롤 키를 누르면 돼요. 컨트롤 키. 그렇죠? 여러 개 동시에 선택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시에 선택이 되는 Shift 키를 누르면 Shift와 컨트롤 키 그거를 설명을 비연속적인 게 컨트롤 전체는 컨트롤 A 연속적인 건 Shift 키 그렇죠? 검색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여기서 있죠. 여기 C 밑에 있는 것들 중에 요 로컬 디스크에 가령 이게 이제 뭘로 .exe로 무슨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.exe로 끝나는 파일을 다 찾아라.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들이 쭉 나와요. 관련되어 있는 파일들이 이런 것들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 와일드 캐릭터라고 하는 거예요. 와일드 캐릭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그게 아마 여기 있죠. 별표는 이제 모든 글자를 얘기하는 거고 물음표는 한 글자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파일 찾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필터 기능도 있어요. 엑셀에도 주로 쓰는 건데요. 보기에 가면 아까 설명을 했죠.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필터라고 얘기합니다. 그렇죠? 엑셀에서 사용하는 기능하고 똑같아요. 여기서는. 그 다음에 이제 필터를 쓸 때는 내가 언제부터 9월 달에 그 수정한 파일을 찾겠다. 파일이 10메가 이상짜리 찾겠다. 유형은 이제 파일 형식, HWP 파일을 찾겠다.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그 휴지통에 대한 얘기죠. 여기 보면 요 휴지통 있죠. 요 휴지통.
그래서 요 파일을 그냥 지우면 이제 그 휴지통에 가 있고 나중에 이제 복원할 수가 있다는 건데 Shift Delete 누르면 이제 삭제를 해버려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복원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복원한 다음에 써야 된다는 얘기죠.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. 복원하는 건 뭐 그 도구 모음에서 할 수도 있고 그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꺼내서 가져올 수도 있고 뭐 메뉴 모음에도 할 수도 있고 뭐 드래그 한다는 게 아까 그 방법이죠. 그렇죠? 보관되지 않는 경우 Shift Delete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윈도우즈의 보조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설명이에요. 지금은 이제 10에 되면서 많이 좀 이제 새로 뭐 추가되는 것도 있고, 이거는 7하고 공통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. 메모장은 여러분들 많이 쓰죠. 워드패드도 비슷한 거고, 그림판도 좀 쓰고, 뭐 계산기 많이 쓰고, 캡처나 메모, 명령 프롬프트, 뭐 CMD라고 아까 그 얘기했었던 거 있죠?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 도스 창을 가지고 하는 거. 공유라는 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추천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공통적으로 뭐 이렇게 요거를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액세스 권한에 부여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여기 가면 속성에 가보면 요 공유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공유를 눌러서 원하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끼리 공유해서 쓸 수도 있지만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. 그죠? 파일에 그 다른 것까지 공유를 해서 위험한 상황에 이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유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여러분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